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여기서 대한민국의 K방역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K방역과 K건강보험을 전 세계에 알리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요. 현재 한국은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과 함께 해외에서는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며 엄청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장점으로 특유의 빠른 일처리와 서비스 정신, 또 편리한 교통을 꼽았죠. 그리고 모두가 입을 모아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안인데요. 한국의 치안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 외국인은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술에 취한 채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치안 유지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지속적인 공공교육도 실시하고 있죠. 그 결과 해외 여행자들이 매긴 각국의 치안 순위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했고 2015년 OECD 기준 세계 치안 관련 각종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위엄을 자랑했습니다. 또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외신들은 한국의 치안에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 이유는 중무장한 병력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총기 규제가 엄격하고 중범죄 발생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에 타국의 국제대회는 중무장한 병력이 보안을 맡지만 한국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평창올림픽은 역사상 가장 안전한 올림픽으로 기억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치안에 대한 아이러니한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5년 이후 2018년 한국의 치안 순위는 43위로 뚝 떨어졌고 현재는 약간 올라 24위라는 결과가 보도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삼합회와 야쿠자들이 판을 치는 중국과 일본보다 치안이 더 낫다는 말인데요. 말도 안 되는 이 결과값 실화냐? 안전함과 치안으로 유명한 한국이 이렇게까지 순위가 뚝 떨어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사실 각 나라별로 범죄에 대한 정의와 인지율이 다르기 때문에 치안 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범죄율이 극히 낮은 안전한 국가임엔 틀림이 없죠. 그럼에도 한국의 순위가 낮았던 이유는 범죄율을 확인하는 통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종결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가 경미하더라도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 송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옆나라 일본은 범죄가 경미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미제 처분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의 종결 사건인데도 범죄 발생 건수에 포함돼 중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국가로 분류된 겁니다.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하자면 한국은 살인, 강도 등 물리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중범죄율의 경우 전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일본을 포함한 모든 안전한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게다가 한국은 중범죄에 있어 발생률은 낮은 반면 검거율은 높습니다. 당장 잡히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하기 때문에 한국의 미제 사건은 그 수가 굉장히 드물고 언론이나 각종 매체에서 중점적으로 반복하게 다뤄 잊히지 않도록 만들죠. 게다가 많은 나라에서는 국가가 어찌할 수 없는 수준에 있는 너무 막강한 범죄 조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삼합회와 일본의 야쿠자, 이탈리아의 마피아, 남미의 카르텔처럼 국가가 개입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가진 범죄 조직들이 기승을 부리곤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과거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범죄 조직을 상당수 소탕했고 그 이후 범죄 조직에 가담해 전과 기록이 남으면 평생 꼬리표가 되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범죄 조직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없는 편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치안 수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 매우 낮은 절도 범죄율입니다.
한국에서는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그 노트북을 보고 자리가 없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자리를 찾죠. 심지어 인천공항 앞 공항버스 대기줄에는 캐리어를 세워놓고 캐리어의 주인은 멀리 떨어져 자기 볼일을 보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런 진기한 풍경을 보고 놀라곤 합니다. 이런 행동을 외국에서 했다면 이미 물건은 사라져 있을 겁니다. 막상 서유럽만 해도 유명 관광지마다 소매치기가 들끓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취객이 많지 않은 상태로 밤길을 걸어 다녀도 안전한 곳은 한국 정도뿐입니다. 유럽에선 이러고 다녔다간 빈털터리가 되어 깨어나거나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는 어쩌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지 강조하기 위해 우스갯소리까지 하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자고 일어나 보면 안전한 장소의 천장,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멀쩡히 일어날 수 있다. 이 정도로 안전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일어나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면 안 되겠지만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에는 살짝 뿌듯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한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욱 안전한 나라임이 확실해졌는데요. 많은 나라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총격전으로 몇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절도나 방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고 장갑차와 군대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치안 공백이 생겼지만 한국에서는 새벽 외출이 가능할 정도로 안전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 많은 부러움을 받았죠. 이런 한국의 높은 치안력은 이제 전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UN 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한국 경찰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가 진행되며 치안 한류가 생겨났죠. 경찰청은 인도네시아의 사이버 수사 역량을 전수하거나 베트남 호치민에 한국식 시뮬레이션 사격장을 만드는 것 외에도 많은 나라의 치안 한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한국 경찰의 매뉴얼이 국제화되어 194개국에 배포되었죠. 게다가 한국은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4차 산업 기술들도 치안을 위해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와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의 시대를 선도하고 있고 부동산 어플 다방의 안전정보 서비스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CCTV와 경찰서 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남미와 아시아, 유럽 등 많은 곳에서 한국의 종합적 치안 인프라를 수입해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치안이 뛰어난 싱가포르에서도 한류 치안을 배우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경찰의 뚜렷한 존재 목적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치안 협력에서 중심 국가가 되어가면서 이런 치안력은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 치안 분야의 국익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국가와 국민이 안전해진다는 뜻이죠. 쉴 틈 없이 항상 국민을 위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치안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찰관님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도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